삼성전자가 40년간 벌어온 돈보다 올 한 해에 더 많이 벌지도 모릅니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7월 7일 오늘도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숫자 하나를 먼저 던져드리겠습니다. 40년.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쌓아온 누적 이익보다 올해 한 해에 벌어들일 이익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 들으면 과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삼성전자 내부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깥에서 부풀린 소문이 아니라 회사 스스로가 던진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보통 기업은 실적을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기대를 키웠다가 못 미치면 오히려 실망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신감 넘치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오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겁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숫자의 정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7일, 그러니까 내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 경영진이 올해 실적을 낙관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일 반도체 부문의 한 사장이 사내 타운홀 미팅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회사 경영진이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외부용 홍보 발언이 아니라 내부를 향해 던진 자신감의 메시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직원들 앞에서 하는 말은 함부로 부풀릴 수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 사업 상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과장된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런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분위기가 좋다는 방증입니다. 회사가 스스로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가 이 발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부문 경영 전략을 담당하는 김용관 사장은 올해 영업이익이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전망치라는 것은 여러 증권사 전문가들이 예상한 평균치를 뜻합니다. 회사가 그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고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40년간의 누적 이익보다 올해 한 해 이익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마디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쌓아온 이익을 단 1년 만에 넘어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40년 안에는 반도체 호황도 있었고 뼈아픈 불황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침을 겪으며 쌓아온 그 모든 이익을 올해 한 해가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올해 이익을 얼마로 보고 있을까요?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무려 300조 원 안팎입니다. 300조 원이라는 숫자를 잠시 실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한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숫자를 조금 더 쉽게 느껴보겠습니다. 300조 원을 하루로 나눠보면 하루에 8천억 원 넘게 버는 셈입니다. 한 시간에 300억 원이 넘고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수백억 원의 이익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수십조 원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자리 숫자가 완전히 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40년 누적 이익을 1년에 넘어선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영업이익이라는 말입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이 본업에서 벌어들인 순수한 이익을 뜻합니다. 제품을 팔아서 번 돈에서 만들고 파는 데 들어간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즉 영업이익은 그 회사가 자기 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커도 영업이익이 작으면 남는 게 없는 장사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어치를 팔아도 95원이 비용으로 나가면 5원밖에 안 남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잘 버는 알짜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매출보다 영업이익을 더 눈여겨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돈 버는 기계가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당장 내일 발표될 2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도 온통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투자 정보 플랫폼의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84조 6천억 원입니다. 석 달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84조 원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만약 이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삼성전자는 아주 특별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분기 기준으로 세계 테크 기업 역대 최대 영업이익 기록입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 앞서 있던 기업은 미국의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기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우리 돈으로 약 81조 8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2분기 전망치인 84조 6천억 원이 현실이 된다면 이 숫자를 넘어서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공지능 기업의 기록을 삼성전자가 넘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를 두고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떠올리면 놀라운 반전입니다. 한때는 경쟁사에 밀린다는 걱정, 기술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 기업의 이익 기록을 넘보는 자리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삼성전자의 저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실적도 사상 최고 수준을 향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9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64조 4천억 원입니다. 두 회사의 실적을 합치면 약 149조 원에 이릅니다. 분기 기준으로 두 회사 합산 영업이익이 1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석 달 만에 두 회사가 150조 원 가까이 벌어들인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를 이 숫자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두 대장주가 함께 세계 기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체 이 어마어마한 이익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답은 인공지능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구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데이터 센터마다 이 메모리 반도체가 산더미처럼 필요해진 것입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경쟁에 뛰어들면서 데이터 센터를 앞다투어 짓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를 채우는 것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에 꼭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즉 HBM이라 불리는 제품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연료를 공급하는 위치에 삼성전자가 서 있는 셈입니다. 금을 캐는 사람이 아니라 금을 캐는 모든 사람에게 곡괭이를 파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드러시 시대에 정작 큰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최고의 인공지능을 만드느냐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 밑바탕이 되는 메모리는 누가 이기든 계속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용관 사장은 삼성전자의 견고한 현금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40조 원 이상을 투자해왔고 앞으로 그 규모를 더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미래를 위해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삼성전자는 벌어들인 이익을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로 돌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김 사장이 강조한 현금 흐름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사업을 하고 필요한 곳에 다 쓰고도 손에 남는 여윳돈을 뜻합니다. 이 여윳돈이 넉넉하다는 것은 회사에 실탄이 두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실탄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위기가 와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오르내리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현금이 넉넉한 기업은 부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움츠릴 때 앞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현금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매년 40조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도 이렇게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그만큼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튼튼한 실적과 든든한 현금, 이 두 가지가 삼성전자의 미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가 무엇을 봐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영업이익 숫자가 얼마인지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숫자 뒤에 있는 몇 가지 핵심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계약 기간이 얼마나 긴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수록 삼성전자의 이익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실적을 넘어 미래의 실적까지 미리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계약에 특히 주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메모리 가격의 흐름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은 메모리 가격에 크게 좌우됩니다. 같은 양을 팔아도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분기 이후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계속 강하게 이어진다면 메모리 가격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겠다는 곳이 넘치면 타는 쪽이 가격 결정권을 주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 기대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균형을 위해 바른 목소리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큰 만큼 신중하게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실적이 나와야 주가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다만 이런 신중론은 바꿔 생각하면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높아져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의 성장에 대한 믿음이 크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기업에는 애초에 이런 논란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를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좋은 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시각을 함께 알고 균형 있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이 메모리 반도체 흐름의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실적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글로벌 은행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9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크게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세계적인 기대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실적이 발표되면 수많은 사람이 같은 숫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해석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역대 최대라는 말에 흥분해 뒤늦게 뛰어들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에 겁을 먹고 물러설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 숫자를 자기만의 기준에 비춰 차분히 판단할 것입니다. 같은 실적, 같은 뉴스를 봐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그 정보를 해석하는 자기만의 틀입니다. 뉴스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읽을지는 각자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남겨야 할 것은 삼성전자를 지금 당장 사라거나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실적과 기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역대 최대라는 뉴스에 무작정 뛰어들지도 신중론에 무작정 겁먹지도 않는 것.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자기만의 투자 기준입니다. 나만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내일부터 삼성전자를 둘러싼 수많은 숫자와 뉴스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 화려한 숫자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해 중심을 잡으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실적 발표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켜줄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래서 끝.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렇다면 이 돈이 다음엔 어디로 옮겨갈까?
여기까지 봐야 내 돈이 굴러갈 수입니다. 만약 삼성전자만 홀로 강하고 나머지가 다 처져 있다면 그건 대장 한 명이 무거운 집을 통째로 짊어진 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강할 때 코스피가 같이 받쳐주고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함께 살아난다면 그건 돈이 옆으로 번지는 장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확산을 대체로 한 박자 늦게 알아챕니다.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무서워서 손을 못 대고 주변 종목들이 이미 다 움직이고 뉴스가 크게 떠야 그제서야 늦게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그쯤이면 첫 움직임은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강할 때 그 힘이 삼성전자 혼자만의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신호인지부터 먼저 가려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 흐름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뉴스를 따로따로 쫓아다니지 마시고 몇 가지를 한 묶음으로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위로 더 열어둘 힘이 남아있는지. 둘째, 외국인 수급이 반짝 들어왔다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붙어 있는지. 셋째, 거래량이 그냥 터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쌓인 매물을 받아내면서 올라가는지. 넷째, 코스피가 같이 버텨주는지. 이 네 가지가 한 방향으로 맞아떨어진다면 그건 흐름이 살아있다는 신호이고 이게 살아있으면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 흔들림에 크게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도 눌릴 때 나눠서 담을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버티는 척 하는데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코스피가 밀리고 주변 종목까지 같이 주저앉으면 그때는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도 단기적으로는 욕심을 줄여야 하는 차례입니다. 강하냐 약하냐 하나만 보지 마시고 이 네 가지를 한 흐름으로 묶어서 보시는 겁니다. 그럼 그 흐름이 살아있다고 확인됐을 때 돈은 어떤 순서로 움직일까요? 보통은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처럼 바로 옆 동네로 옮겨붙습니다. 이어서 전력 인프라, 증권과 금융,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동안 싸게 늘려있던 대형주 쪽까지 온기가 차례로 퍼져나가는 시기죠. 그러니 주주분들은 삼성전자 하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정작 다음에 움직일 자리를 통째로 놓치기 쉽습니다. 대장이 움직였다면 그 돈이 다음엔 어느 동네로 흘러갈지를 남들보다 빠르게 미리 그려두는 사람이 한 발 앞서가는 겁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늘 너무 늦게 알아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며 외국인 수급이며 온갖 거시경제 지표와 뉴스를 일일이 비교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일하기도 바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주식의 한 종목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돈이 옮겨갈 수 있는 후보군 정리,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까지 함께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근황, 정치에 미치는 경제 상황, AI 보조 지표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AI 보조 지표는 이 종목 무조건 사라 같은 게 결코 아닙니다. 종목의 추세가 살아있는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수급이 들어오는지, 지금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 구간인지 아니면 조심하고 있는 구간인지를 가늠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들에게 보면서 사용하시라고 신청 완료 시 설명서까지 같이 첨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프로그램의 베타 테스트이기에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창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보시면 이렇게 신청 페이지 링크를 제가 달아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성함과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 그리고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사용 설명서까지 모두 한꺼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부 주식 투자에 실제로 도움되는 것들로만 채웠으니 이 영상 보고 계신 주주 여러분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뉴스를 많이 본다고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멍하니 들여다본다고 이기는 장도 아니고요. 돈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번지는지, 어떤 조건에서 기다리고 어떤 조건에서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그 기준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덜 흔들리는 장입니다. 삼성전자만 보다가 다음 순환매를 또 놓치지 않으시도록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자료 받아두세요. 자, 이제 오늘 흐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분명히 시장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흐름일수록 아무 기준 없이 따라가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빨리 사는 게 아니라 이 힘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짚어드린 그 신호들, 그러니까 외국인이 끝까지 붙어 있는지, 코스피가 같이 버텨주는지, 주변 섹터로 온기가 번지는지가 살아있다면 투자자분들은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보시는 분들은 눌림에서 차분히 지켜보면 됩니다. 반대로 그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자리에서 무리하게 욕심낼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흥분하며 끝낼 장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확인할 장입니다. 똑같은 뉴스를 봐도 자기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분석한 실제 수급 흐름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새로운 가격대를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단기 과열을 시키는 구간으로 들어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